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북진을 계속했습니다. 제10군 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은 압록강을 향한 빠른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미 해병 제1사단은 가파른 낭림산맥을 따라 장진호 주변의 험준한 지형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급강하며 병사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찰대원들은 비어있는 듯한 산등성이에서 묘한 적막감을 느꼈습니다. 보급선은 길게 늘어졌고 도로는 얼어붙어 차량 이동은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좁은 계곡을 따라 길게 일렬로 늘어서서 전진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만 명의 병력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중공군 제9병단은 이미 장진호 주변의 모든 고지를 점령하고 포위망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사단장은 지나치게 빠른 진격이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하 30도 이하의 살인적인 추위가 모든 기계 장비를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주식인 전투 식량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27일 밤 장진호의 고요함은 갑작스러운 호각 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사방의 산등성이에서 수만 명의 중공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미 해병대는 즉시 방어 태세를 갖추려 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광탄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중공군은 해병대의 진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유담리에 위치한 해병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땅을 파지 못해 전후의 사체를 쌓아 방어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공군의 꽹과리 소리는 밤새도록 해병대원들의 심리적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해병 항공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근접 항공 지원을 수행했습니다. 박격포탄이 폭발할 때마다 눈가루와 파편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의 상처는 영하의 기온 때문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중대장들은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대원들을 독려하며 진지를 사수했습니다. 중공군의 파상 공격은 멈추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소총의 노리쇠가 얼어붙어 발사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빈번했습니다. 전사한 전우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남은 이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가루리는 이제 유엔군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공병들은 얼어붙은 땅을 폭파하며 활주로를 건설하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탄약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도 해병대는 백병전으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추위는 중공군에게도 공평하게 가혹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포위망을 뚫기 위한 필사의 돌파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장교들은 최전방에서 직접 소총을 들고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통신은 수시로 두절되었고 각 부대는 고립된 채 각계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혈흔이 점차 넓게 번져가며 전투의 참혹함을 알렸습니다. 해병 제1사단은 무너지지 않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적의 수천 발의 총탄 속에서도 보급품을 투하하는 수송기들의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격은 멈췄고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가느냐였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호각 소리는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이제 장진호의 서쪽과 동쪽 모두에서 거대한 포위망이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1월 말 장진호의 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혹한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급강하며 병사들의 숨결조차 얼려버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병사들의 발가락과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갔고 동상은 총탄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었습니다. 총기 유의 작동 유지가 어려워질 정도로 기계 부품들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추위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둠을 틈타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꽹과리와 나팔 소리가 고요했던 설원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중공군의 파상 공세가 시작되자 하가루리와 유담리 주변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얼어붙은 땅에 발을 묶고 죽음을 각오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유엔군은 공중 지원에 희망을 걸며 버텼습니다. 보급로가 끊긴 고립된 진지에서는 식량과 탄약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전투 식량은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병사들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전선을 직접 누비며 독려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모닥불 주위에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혈액팩마저 얼어붙어 수혈조차 불가능한 극한의 의무실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의 병사단은 적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장진호 동쪽 해안에서는 미 육군 제7사단 부대가 압도적인 적군에 맞서 고전했습니다. 그들은 전후의 시신을 남겨두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은 병사들의 신경을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구호 소리는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해병들은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동사한 시신들이 길가에 쌓여가는 비극적인 광경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항공기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계곡 사이로 하강하여 보급품을 투하했습니다. 전투는 이제 단순한 점령을 넘어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성격이 변했습니다. 근접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서로는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차가운 대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가로리의 임시 비행장은 적의 포격 속에서도 끊임없이 가동되었습니다. 중공군 역시 보급 부족과 혹한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 전쟁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도였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전 부대원에게 흥남을 향한 돌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는 이미 적들에 의해 곳곳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길목마다 매복한 중공군은 후퇴하는 행렬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전차들은 행렬의 앞뒤를 지키며 적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밤이 되면 이동은 더욱 위험해졌고 도처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얼어붙은 엔진을 살리기 위해 병사들은 밤새 불을 피워 차체를 데워야 했습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조차 얼어붙은 마음속에 묻어둔 채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고토리에 도달했을 때 그들 앞에는 끊어진 다리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와 장비가 낭떠러지 앞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병대는 하늘에서 투하된 교량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기적적으로 다리가 연결되자 행렬은 다시금 희망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듯 맹렬한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흥남까지 남은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인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가로리를 뒤로하고 고토리를 향해 남하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후방에서는 중공군의 끈질긴 추격과 간헐적인 총성이 대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수많은 피난민들이 줄을 지어 뒤따랐습니다. 유엔군 지휘부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더 살리기 위해 황초령 관문을 돌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끊어진 수문교를 복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거대한 교량판이 투하되었습니다. 공병 대원들은 적의 사격 속에서도 얼어붙은 손을 놀리며 다리를 연결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전차가 삐걱거리는 임시 다리를 건너며 남쪽으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는 전우를 두고 떠나야 하는 쓰라린 아픔이 공존했습니다. 수일간의 행군 끝에 군단은 드디어 흥남의 해안선이 보이는 언덕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배를 타기 위해 몰려든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군수 물자를 실어야 할 배에는 피난민들을 수용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은 무기를 버리고 민간인을 태우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배에 실려있던 군수품과 차량들을 서둘러 부두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라루 선장은 정원의 수천 배에 달하는 사람들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좁은 사다리를 타고 거대한 화물선으로 기어올랐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먼저 배 위로 올려보내며 눈물의 이별을 고했습니다. 화물칸 바닥부터 갑판 위까지 피난민들이 빈틈없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의 포탄이 항구 근처까지 떨어지자 철수 작전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미 해군 함정들은 엄호 사격을 가하며 철수하는 배들을 보호했습니다. 단 한 척의 배에 1만 4천 명의 피난민이 몸을 실은 채 항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배가 떠나자 남아있던 항구의 시설들은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폭파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배 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항해 도중 배 안에서는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거대한 선체는 남쪽의 거제도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살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난민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외국인 병사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진호에서 시작된 이 고난의 행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철수 뒤에는 동토에 잠든 수많은 젊은 넋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전선이 아니라 수만 명의 생명과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유엔군 제10군단의 희생은 자유를 향한 인류의 의지를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패배가 아닌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그 잔혹했던 겨울의 기억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아이들은 자라나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그 생명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아물었지만 그날의 용기와 헌신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흥남 철수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영웅들의 희생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오늘날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진호의 차가운 얼음 아래 잠든 모든 영혼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며 그들의 투혼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1950년 그 혹독했던 겨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